안녕하세요. 김선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습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어떤 내용은 실습이긴 한데 약간 좀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하고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사실은 뭐 저런 것들을 강의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많은 분들에게 한번 뵈면 그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스크래치 살펴보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번 PPT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여러분들 교재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제가 저와 같이 한번 실행하면서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EPL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이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뭐 텍스트 코딩, 뭐 블록 코딩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저희가 얘기했던 물론 텍스트 코딩 중에 쉬운 것도 어떤 교육용 프로그래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블록 코딩으로 약간 좀 그 단계를 봤을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거기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이 두 번째 줄 단계적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실질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2급에서 이 두 친구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1급에서는 앱 인벤터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자, 이 두 친구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친구는 MIT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인지 아무튼 그래서 2010년 이전에 2005년인지 이때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약간 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2013년 이 정도 2012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라 아직은 약간 좀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약간 장점은 엔트리는 업데이트가 되게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림이라던가 어떨 때는 한 달 전만 해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림이 막 다양한 그림이 나온다거나 이제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IT 같은 경우,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MIT에서 제작한 어떤 그런 건데요. 이 두 친구는, 자, 웹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바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이들이 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작성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약간은 좀 더 약간 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앱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약간의 그 스크래치하고 엔트리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어떤 시간에 대한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르고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흔들림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약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2급하고 1급에서 저희가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한번 눈여겨보실 것은 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이 친구는 텍스트 코딩이에요. 네, 텍스트 코딩이어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텍스트 코딩 있는 부분에서 파이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바라던가 C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텍스트 코딩의 어떤 파이썬이라던가 자바스크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할 추세라고 하니까 사실은 미래 아이들이 파이썬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수학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파이썬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저하고 같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약간 나와 있는 게임 위주로 돼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뭘 딱 누르면 이렇게 쭉쭉쭉 서지고 막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얘기했던 스크래치라 엔트리라든가 이런 거하고 약간 좀 많이 차별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URL 주소도 말씀해 놓았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다운로드 해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저랑 같이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교육 과정 안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누누이 얘기했던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있었죠. 순차 있고요, 반복 있고요, 조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상자 같은 경우죠. 그 상자를 지나 나왔을 때 다른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뭐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수, 그다음에 리스트, 그다음에 연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교육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 코딩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서 이런 것들 하나씩 배워 가시면서 스스로도 이제 재밌어 하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되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그 scratch.mit.edu에 들어가셔야 되죠. 네,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저장을 하실 거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입 순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걸 해놨기 때문에 이따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가입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입 순서 같은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래치 사용 입력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내용 있는 대로 쭉 단계별로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메일 확인하고 다음 누르고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에디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에디터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 하단에 밑에 스크롤바를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오프라인 에디터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아도be 에어가 설치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사양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 이걸 설치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양에 맞게 설치를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맥 같은 경우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뭐 윈도우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맥이라면 맥에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약간 좀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서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기, 이제 그 실습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만들기를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를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화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스크래치 에디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에디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켜서 살펴보셔도 돼요. 그 로그인을 안 하신 상태에서도 지금 이게 가능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자,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프라이트라고 할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의 객체를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스프라이트가 이 무대 안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스프라이트가 하나만 있는데 이 객체들이 또 하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에 보면 이 스프라이트를 다시 업로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지금 무대가 흰색 배경이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이 무대에서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블록 팔레트죠. 그래서 이제 블록들이 여기에 다 숨어져 있어요. 왜 숨어져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은 동작 블록만 보이는 거, 이 화면상에서. 제가 만약에 이벤트를 클릭하면 이게 바뀌어서 이벤트 블록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 영역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약간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스크립트 영역인데 드로그 앤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찍어서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잡아서 끌어서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우리들이 어떠한 블록 코딩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실행하는 버튼인데, 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스프라이트가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명령한 대로, 제가 블록 갖다 놓은 대로 이 친구가 막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에디터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이름